여의도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싶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이자 또 관련 회사 창업하신 대표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AI 투자입니다. 사실 저는 AI를 보면서요, 제 주변에 약간 좀 표현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사회적인 흐름을 빨리 읽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AI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더 성과를 수월하게 내고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AI가 진짜 극단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바탕으로 벌써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내고 계신 대표님이시니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되게 이제 빈부격차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예. 결국은 이제 그 많은 국가들이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서 결국 물가가 오르는 현상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AI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AI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이런 이제 빈부격차를 줄이고 좀 이렇게 서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회사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스펙이라는 걸 이때까지 많이 강조를 해왔잖아요. 뭐 스카이 출신이면 취업이 잘 됐고, 또 그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대만 가도 와 막 온내 막내 그 동네 잔치가 됐죠. 동네 잔치죠,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AI가 나오면서 사실 서울대 나온 사람도 챗GPT를 쓰고요. 예. 고등학교 졸업생도 챗GPT를 써요. 네. 물론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은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스펙이 높은 친구나 스펙이 낮은 친구나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예. 결과물이 비슷하다는 거죠. 아. 예. 그걸 생각을 하면 예. 이 스펙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AI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이제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나온 친구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스카이 나온 친구랑 지방대 나온 친구랑 똑같이 대기업에 지원서를 냈어요.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력서 보고 스카이 패스 탈락. 네. 이력서만 보고 그냥 그 스펙만 보고 필터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증빙 예. 자료도 없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 사람은 얼굴도 못 봤죠? 말도 한 번 못 들어봤죠? 맞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지원자가 10,000명이라고 예. 가정을 해볼게요. 뭐 그 중에서 스카이도 있고 스카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 10,000명 면접 볼 수 있을까요? 아유, 그 면접도 시간과 돈이거든요. 맞아요. 예.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면접관을 많이 뽑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내도 10,000명 면접 못 봅니다. 그럼요. 하지만 AI는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네요. AI는 면접관을 육성시키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한 것에 대한 질문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라든지 이해도가 예. 높은지를 변별력 있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표정도 읽을 수 있어요. 예. 내가 눈을 몇 번 깜빡하는지, 예. 내가 습관적으로 머리를 만지는 건지, 내가 기침을 하는지, 사투리를 쓰는지 다 분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면접관이 그것까지 분석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습관이나 태도나 말투 그리고 긍정성, 부정성 뭐 그런 모든 요소들을 AI가 분석을 하면서 좀 더 면접을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기회를 더 많이 줄 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인터뷰라는 이제 제품도 만들었는데 오. 이제 물론 아직 대중화는 되지 않았지만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은 면접관 대신에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서류 전형 통과 이게 없네. 없습니다. 네. 무조건 면접 보기 할 수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왜 면접관한테 면접만 보고 내가 애한테 면접해야 되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예.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바뀝니다. 예.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AI라는 기술을 써야 됩니다. 네. 앞으로 그런 취지로 많이 바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우리가 지금 이런 AI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더 잘하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AI를 활용을 하면은 선생님이 없어도 내가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뭐 챗GPT 써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초급자인데 영어 초급자인데 내한테 영어 가르쳐줘. 내 의의에 맞게끔 단어를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선생님이 없어도 다 가위를 시켜줍니다. 네. 지금 벌써. 그러면은 결국은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챗GPT나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결국은 교육에 대한 수준을 평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벌써 이 AI를 잘 이해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들 중에선 야 우리의 영어 유치원 보낼 돈 없었는데 천재일주의 기회가 생겼어. 챗GPT 우리 애랑 영어로 대화해 하면 영어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오늘 중요한 교훈들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칼을 개발했는데 그 칼을 강도 손에 쥐어주면 남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만 의사 손에 쥐어주면 사람 살리는 메스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뭐 이거 이 더러운 세상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쓰고 이 세상이 잘 쓰는 방법을 모르면 나라도 잘 쓰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요, 저는 대표님이 많은 우여곡절도 있으셨을 건데 이렇게 반석 위에 오른 CEO 그리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이런 CEO가 되신 그 저변에는 남 탓, 사회 탓, 무슨 내 개인 탓 이런 게 아니라 자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활용해보자라는 그 힘이 여기까지 또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좀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좋아했었고요. 네. 어릴 때부터 터미네이터 보면은 이제 지구를 막 로봇이 다 때려 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미래의 세상이 과연 저런 세상이 올까? 나도 이제 일을 안 하고 AI나 로봇에 일을 시키고 나는 좀 은퇴를 빨리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에서 AI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되냐면 결국은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1%일 거고요. 나머지 99%는 AI의 지배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지금도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택시를 타려면 옛날에는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나 여기 어딘데 택시 보내줘 하면 이제 상담원이 그 주변에 있는 택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상담은 있습니까? 한 없죠.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네. 알고리즘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네. 알고리즘이 알아서 택시를 손님 있는 데까지 내비게이션 찍어주면 그냥 택시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손님을 태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알고리즘을 대처를 하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는 그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아주 정밀한 자금이나 사람의 감각, 후각, 촉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직 네. AI가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우선시해서 사람들이 빈틈없이 일자리를 메꿀 거고 네. 지금 생각하시는 뭐 그런 전문직이라든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이제 AI로 다 이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좀 알겠습니다.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요건 그 이제 사실이니까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동시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그 AI를 빨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쟁력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네 회사에서 만든 AI 투자 그 알고리즘은 실례지만 수익률이 물론 이 수익률을 강구하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뭐 다행히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PB 서비스의 대중화, 그 PB라는 게 프라이빗 뱅커거든요. 네. 그래서 PB라는 서비스는 돈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었어요. VIP실에 들어가서 자산 관리 그 담당자한테 내 자산을 일임해서 맡기는 게 네. PB 서비스인데 그게 이제 서민들한테는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금융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일반 대중들이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도권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회차에 테스트 배드를 받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자들도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짐 사이먼스가 만들었던 메달리언 펀드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 수익률 모델 같은 것들 우리 이것도 개인이 좀 쓸 수 있게 해볼 수 없을까? 그리고 블랙록이 만든 알라딘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 개인들이 쓸 수 있게 해볼 수 없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첫 모티베이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요. 제가 네. 이 하이버프에서 제공하는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AI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네.
뭔가 제 스스로 뭔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뭐 수수료를 받고 이제 금융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을 무료로 배포를 해서 무료로요? 예, 무료로 저희가 이제 돈을 받으면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실증을 받고자 무료로 제공을 하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8년 정도 됐고요. 네. 저희가 뉴욕 나스닥에 나오면서 패밀리 오피스의 도움으로 또 뉴욕 증시와 나스닥을 투자하는 AI도 만들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서 손쉽게 내가 하이버프에 가입을 해서 이제 투자금을 체험 계좌에 이제 10만 원부터 입금을 하면은 그 금액이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선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 감내 수준을 설정을 해놓으면 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AI가 알아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실시간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예. 그리고 왜 AI가 이 종목에 투자하고 왜 이 AI가 이렇게 매매를 했느냐 그것까지 예, 다 리포트를 줍니다. 그 실시간으로. 야, 일단 기본 10만 원으로도 된다고요? 네, 10만 원부터 됩니다. 이야. 이것도 일단 놀랍고. 그 정말 돈 받으신 게 없으세요? 네, 저희는 뭐 받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서 예, 법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1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1임 사업자를 신청하려면 이제 허들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금융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저희가 이 오랫동안 이 검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뉴욕 패밀리 오피스에서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과연 너네 AI가 과연 10년, 20년 할 수 있느냐? 수익을 낼 수 있냐? 네. 안정적 수익 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도 모릅니다. 아. 안 해봤으니까요. 20년 동안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처음에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일 때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1억이 되거나 10억이 되면 수익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제 혼자서 돈을 투자해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실증할 수 있는 지인들이나 파트너들을 모으면서 이제 AUM이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예. 하지만 또 그 AUM을 저희가 묶어둘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해지를 하거나 그 AI를 그렇죠, 중단시키면 그렇죠. 저희는 돈을 돌려줘야 되기 돌려줘야 때문에 되니까. 그걸 저희가 8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8년 동안 해본 데이터는 네. 지금 뭐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로보어드바이저 업계가 기존의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것들처럼 PB 서비스의 대중화가 사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소액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이 높습니다. 네. 뭐 실제로 100억이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해서 10% 연수익을 내면 만족하죠. 네. 왜냐하면 10억이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뭐 10배거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대부분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수익률을 2천만 원 돼야죠. 뭐 100만 원 수익 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알고리즘도 수익률이 뭐 10%, 20% 된다고 한들 네.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버프에 또 들어왔다가 뭐 한두 달 쓰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또 2020년 그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체험한 고객들이 90%가 다 나갔어요. 아. 수익이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쇼크가 발생하니까. 막 그때 코스피 시장이 1,400까지 떨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이버프 이제 믿을 수 없는 회사다 해가지고 그때 다 해지를 하고 가져왔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뭔가 사기를 쳤거나 이랬으면 그때 망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뱅크런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이유가 네. 안정된 그런 알고리즘을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한 이제 4월달, 5월때 안정권에 들어갔으면서 예. 주가도 다시 오르고 그때 또 다시 해지했던 고객들이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는 한번 위기는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도 지나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이 올랐는데 이 AI가 수익률이 많이 오른 만큼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AI도. 네. 내일 어떻게 뭐 환율이 급등할지 급락할지 트럼프가 또 관세를 매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트럼프 마음이니까. 물론 일부 아주 소수는 알고 있겠지만 네. 이제 대부분은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AI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는 내일 폭락장에는 무조건 눈 뜨면 폭락해 있습니다. 네. 예, 그건 어떻게 AI가 알아서 팔고 사고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단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산을 이제 마감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금을. 그러면 내일 당장 오르면 수익이 오른 만큼 생기진 않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반영하지 못하고 또 너무 많이 내려가도 그만큼 떨어지진 않는 게 약간 이 하이버프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이거 주제 넘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대표님은 근데 이렇게 8년 가게, 전 대표님이 부자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법인격이지 네. 대표님 개인 재산이 네.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8년 동안 돈 안 벌고 이렇게 실증만 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 투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을 크게 못 벌었지만, 예. 결국은 저희가 AI 알고리즘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말고도 AI 면접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AI의 로봇에 AI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탑재를 해서 로봇을 또 같이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수익 모델이 네, 있으시군요.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묵직한 대장주들조차도 하루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꼭 그 변동성을 추종해서 거기에서 일일 차익을 거두는 투자 기법도 엄연히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생계가 따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계속 모니터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높은 변동성에 따라서 사고 팔지 추가적인 결정을 그때그때 못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부라도 전액은 아니지만 네. 일부라도 이런 방식의 투자 기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저 같은 비슷한 생각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든 간에 그동안 누적 회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나 되나요? 회원 가입한 숫자로는 한 3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예, 저희가 뭐 따로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금융법에 예. 그런 광고나 가대 광고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저희도 물론 가대 광고할 생각도 없지만 예.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 또 저희 지인과 파트너들이 또 입소문이 내면서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AI 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10만 원, 100만 원, 뭐 많이 하시는 분은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는 수익도 찾아 써보기도 하고요. 또 의심스러워서 해지해서 환급 받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에코시스템 형처럼 지금 8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게 크게 증가되지도 않고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예. AUM이 그렇게 크게 뭐 변동성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데이터는 저희는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을까? 네. 욕심이 어떨까? 예. 그 데이터를 저희는 확보를 해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주 귀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사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희가 2017년도에 그 테스트 배드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로보 어드바이저 산업을 금융위원회에서 막 밀어줬어요. 맞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광고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희 경쟁사들이. 네. 근데 광고할 때는 막 유저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 막 100만 명 막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 마케팅비를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뭐 몇백억을 썼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소액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10명 중에 7명이 이탈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못 낸 네. 게 아니라 네. 내가 생각한 기준치보다 수익이 덜 나와서 그렇죠. 덜 나오거나 물론 이제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예. 손해는 좀 기다리면 되는데 네. 기다리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당장 손해 났다고 해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합하면 진짜 10명 중에 7명은 로보 어드바이저나 이런 알고리즘 투자에 만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나가고 우리 회사 서비스나 이런 알고리즘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그때 로보 어드바이저 사업이 확 이렇게 유행했을 때 오히려 네. 투자를 안 받은 게 예.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그렇네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300억, 500억 투자를 받아서 그 수많은 마케팅 비용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럼 주주들이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압박을 하겠습니까? 쪼달림이 장난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를 받지 않고 저희 알고리즘을 좀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홍보를 하기보다는 저희 지인이나 투자 기관들, 뭐 패밀리 오피스나 연구원 아니면 이런 관계자들만 이걸 시험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우리가 많이 운영도 안 해봤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한계도 알게 됐고요. 예.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을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공부 목적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도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묻어두려고 그냥 제 직관이라고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깜냥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판단 아래 돈을 묻어놓는 것도 있지만 스캘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빈번하게 매매해서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이거는 뭐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거지만 가상자산은 그런 데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거 진짜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이거 할 수도 없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면에서도 저에게도 큰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걸로 제가 무슨 뭐 몇 개월 안에 2배, 3배를 노리는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런데 대표님,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대표님 같은 CEO를 응원하는 마음에선 많은 것들을 좀 실험해보고 해볼 수 있게끔 여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 또 정부 입장에선 그러다가 사고 나면 또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뭔가 옥죄고 있는데 대표님들도 그 과정에서 좀 답답한 게 지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회사는 이제 금융 사업을 해야만 이제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금융 라이센스를 따야 되고 예. 금융 라이센스를 따는 과정이 뭐 자본금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지배 구조도 달라져야 돼요.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또 금융 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겸직건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또 같이 못 하고 그럼 결국은 또 월급쟁이 사장을 또 써서 또 금융회사를 맡길 수 있는 또 네. 그러다 보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뭐 자본금도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회사 키우는데도 자본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네. 또 금융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그런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낭비가 생기는 겁니다. 네.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비중이나 특정한 그 종목을 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예. 있어요? 오. 지금 공모펀드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금융상품에는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예. 투자를 했을 때 소액 투자자들이 펀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산운용사에서. 근데 그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일 큰 미션이 금융 질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투자 보호를 하는 거죠. 네. 투자자를 보호하는 예. 거죠. 그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그게 두 번째군요. 왜냐하면 그게 왜 두 번째냐면 금융 질서를 보호해야만 국가가 망하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 네. 하면은 전 세계의 주가 다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팔아야지 내일의 손해를 막을 거죠. 막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다 파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해 놓은 여러 가지 공모 펀드들은 예. 다 팔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일종의 안전판을 만든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뭐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는 있지만 그런 비중을 전부 다 비울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 테스트할 때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네. 했기 때문에 뭐 남들이 벌 때 뭐 더 올라간다든지 남들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런 펀드를 가입한 그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사실 금융 그 상품은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를 때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면 좋고 네. 내릴 때 덜 내려가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네. 내가 그 금융상품 가입해가지고 시장은 내려가고 있는데 내 혼자 돈을 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오늘 저도 AI 그리고 투자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조합될 수 있을지 제가 몰랐던 빈 여백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사실 AI는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많은 힌트도 얻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은 지금 AI를 활용해서 투자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많은 교훈과 그리고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스스로도 투자를 임하는 제 마음 자세를 되잡게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을 적게 낼 때는 당연히 그 금액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크게 보고 적게 낼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겠네요. AI를 이용한 이런 투자 금액에 뭔가 돈을 넣었을 때 작은 수익률이 나와도 에이 이게 뭐야 이 소리가 나오는 이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한번 되새겨볼 만한 주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요즘 같은 시대 AI 관점에서도 좋고 투자 관점에서도 좋은데 뭔가 당부의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뭐 교수님께서 말씀 많이 해오셨지만 약간 AI라는 그 산업이 거품이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희망적인 회로를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 대체될 것이다, 다 유토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물론 말하시는 분도 많고 또 물론 부정적인 분도 많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 개인적인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자 입장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관심과 경험입니다. 내가 관심 있어야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해봐야만 내가 이 도구가 내한테 도움이 되는지 네. 이 AI가 내한테 도움이 되는지 피해를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는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AI가 내비게이션처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비게이션이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그 지리적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택시 아저씨가 이제 마음대로 운전 못 해요. 예. 왜냐하면 뭐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고 네. 오히려 여자분들은 택시를 타서 내비게이션 끄고 택시 아저씨가 알아서 운전하면 불안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그만큼 의존하고 있는 예. 거죠. 내비게이션 말이 더 맞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이미 머릿속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AI가 좀 더, 물론 지금 현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좀 더 진화하고 발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믿듯이 AI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대가 되면 결국은 내 자신이 이 AI를 믿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경험을 하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이 AI를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대표자 한 명이 AI를 활용해서 나중에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시대도 될 것이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가능할지는 안 할지는 좀 더 미래를 가봐야 되겠지만 예.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경험치가 많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AI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꼭 우리 하이버프를 쓰지 않아도 네. 챗GPT만 하더라도 솔직히 투자금이 85조나 투자된 시스템이거든요. 와. 챗GPT를 하나 만드는데 85조가 투자됐어요. 예. 왜냐하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 저작권을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놨는데 어찌 보면 챗GPT도 무료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검색량이 한계가 있지만 네. 그걸 무료로 쓴다는 것은 엄청난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료로 쓴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거기서 3만 원 주고 플러스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걸 통해서 그 85조짜리를 아이템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자, 저는 오늘 뭐 AI와 투자 어떻게 결부하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모시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은 진짜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버프 같이 우리나라에서 AI를 활용해서 뭔가 개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게 참 그래도 좀 든든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사용하는 블랙록의 알라딘 또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어떤 솔루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많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법과 제도도 많이 좀 개선이 돼서 대표님네 같은 회사들이 조금 더 실증 데이터도 없고 더 많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